굿타임 투두님의 몇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연준의 테이퍼링 스케줄에 대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2021년 올해 하반기 테이퍼링을 예상하신 것이 테이퍼링에 대한 연준의 언급을 말하는 건지 실행을 말하는 건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 테이퍼링에 대한 연준의 언급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 3분기 정도 지난 시점에 시작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래서 2013년에는 우리가 테이퍼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죠. 그 자산 매입이라고 하는 그 전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고, 네네. 자산 매입을 축소할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를 않았었는데, 네. 2013년 5월에 당시에 버냉키 연준 의장이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테이퍼링 언급을 처음 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났죠. 그때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이 지금처럼 한 1.6%였는데 이게 이제 불과 4개월 만에 3.0%까지 올라가요. 이걸 흔히 긴축 발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연준이 이걸 그 테이퍼링을 실제로 시작하는 거는 그해 12월까지 늦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처럼 생각해 보면 테이퍼링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하는 데까지 6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지 않았느냐.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올해 하반기 중에 그래서 이제 굿타임 투두님께서 테이퍼링을 언급하는 시점하고 실제로 시작하는 시점, 집행하는 시점은 차이가 있지 않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미 테이퍼링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연준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연준 의장이 아니더라도 이미 테이퍼링 이야기는 계속 해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알리는 거죠. 그 이전 한 번도 알린 적이 없었는데 4월 FMC에서 이미 시장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처럼 긴축 발작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4월 FMC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걸 알고도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굳이 왜 이걸 시간을 오래 둘 거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013년이 했던 게 교과서가 아니고 그게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었는데 워낙 처음에 긴축에 그 채권 시장이 공포감을 강하게 느끼니까 그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늦춰준 것이죠. 근데 지금은 채권 시장이 공포감을 안 느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6월이나 9월 중에 이게 이제 연준에서 FMC를 하면서 테이퍼링을 공식화하면 그 다음 달부터 곧바로 이제 채권 매입 규모를 줄여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또 기다리기 어려운 게 이게 그 부동산 시장의 버블 움직임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강해요. 네. 근데 그 사실 연준이 잘못한 거거든요. 작년에 모기지 채권까지 매입하고 들어갔단 말이죠. 지금도 1,200억 불씩 1년에 한 달에 1,200억 불씩 연준이 채권을 사고 있는데 이 중에 800억 불은 국채고 400억 불은 모기지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이 모기 채권을 사면서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는 걸 딱 막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은 금리에서 폭발적인 주택 매수 수요가 일어나고 그게 그래서 예전에 2008년에 주택 시장이 어떤 상태였느냐면 그때 2008년에 부동산 시장 버블 붕괴가 될 때 미국의 가계 소득의 주택 가격이 7배였습니다. 이게 이제 5배에서 쫙 올라가지고 7배가 되고 거기서 버블이 터지면서 쫙 내려왔었는데 지금 또 다시 7배 근처까지 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여기에 연준이 모기지 채권을 사 들어가면서 장기금리, 특히 모기지 금리가 못 올라가도록 막아놓은 게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면 연준이 부동산 버블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이걸 하루빨리라도 좀 제거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채 매입 규모를 당장 줄이는 것보다 지금 연준 입장에서 제가 볼 때 굉장히 급한 게 이 모기채권 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무조건 줄여야 되고 그리고 지난달에 이미 백악관에서도 부동산 시장 버블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미국 사회 내부에서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난다. 연준이 지금 계속 그거 사고 있거든요. 이건 앞뒤가 말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곧바로 FMC에서 곧바로 하자고 결정을 하면 6월 달이든 곧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성분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이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주식시장은 장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우리가 테이퍼링이라는 거하고 타이트닝하고 구분을 하시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말로 타이트닝이라고 하는 거 긴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돈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돈이 좀 부족하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경제 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긴축, 타이트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의미로 해석하자면 정상화입니다. 정상화. 네. 정상화.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게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서도 안 되는, 우리가 이제 골디락스 존에 경제가 머무는 게, 우리 지구도 태양으로부터 골디락스 존에 있다 보니까 생명체가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태양에서부터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된단 말이죠. 너무 가까우면 너무 뜨거울 것이고 너무 멀면 너무 차가울 것이고, 그러니까 적당한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너무 뜨거우면 과열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공급망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산업 전체가 이제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고, 지금도 이미 자동차 산업에서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반도체 부족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차가워도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고 투자를 안 하고 소비를 안 하면 경제가 계속 침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통화 정책은 아직까지도 이게 이제 장기 채권을 막 사들어가고 모기 채권을 사들어가면서 시장에다 계속 돈을 엄청나게 퍼부어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차가운 경제에서 경제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불을 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라는, 그만해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만 하자. 네. 그러니까 지구가 저 태양에서부터 너무 떨어져 있다가,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계속 자산 매입하고 하면서 지구를 이쪽까지 밀어넣는데 이제 골디락스 존에 온 것 같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게 길게 보면 어떤 거냐, 버블을 잠재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지구가 골디락스 존 안에 들어왔는데 계속 이쪽으로 밀어버리면 우리가 수성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화성의 위치에 있다가 지금 지구가 지구 위치로 온 거예요. 여기서 계속 더 밀어가지고 금성 이런 데 보낼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화라고 봐야 됩니다. 긴축은 뭐냐면 이쪽으로 간 수성, 금성 위치로 간 애를 이쪽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거죠. 너무 뜨겁다. 그런 걸로 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긴축은 굉장히 좀 이 간애를 밀어버리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제가 가던 길을 꺾어버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테이퍼링이라는 건 뭐냐면 이쪽으로 밀다가 이제 그만 밀면 얘가 가다가 이 정도 위치에 골디락스 존 안에 들어가서 멈추겠구나라고 하는, 거기서 그만 미는 거예요. 네. 이 긴축은 이쪽으로 가는 애를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반대쪽으로 밀어버리면 경제를 꺾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금리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지금 정도의 미국 경제면 제가 볼 때 2% 후반, 3% 초반 정도가 정상적인 장기 금리 같은데,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1.1% 중반 정도에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너무 낮은 수준이라서 여전히 금리가 이 지구를 이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금리가 지구를 미는 힘을 약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걸 없애버리게 되면 지구가 요 골디락스 존에 머물게 되는, 경제가 너무 과열되지 않고 주식시장, 자산시장이 버블에 빠지지 않게 하고 안정화, 정상화 시키는 거라고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연준이 계속 돈 주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주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 주가 그럼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경제는 이 안에 들어가면 잘 돌아갑니다. 네. 돈을 더 안 넣어주고 금리를 더 안 낮춰줘도 경제는 이 안에서, 지구가 이 안에 골디락스 존 안에서 잘 돌아가듯이 경제도 이 힘을 끊어도 잘 돌아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정상화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인데, 그래서 이 테이퍼링 이야기를 너무 오래 하는 거는 연준 입장에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곧바로 실행해서 봐라, 별거 없지? 장기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이건 정상화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네. 그 기업 실적이 좀 뒷받침될 때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뭐 크게 뭐 걱정을 하거나 우려를 할 필요는 전혀 없겠네요. 그렇죠. 연준의 행동이 긴축이 아닙니다. 이거는 긴축이 아니고 경제가 가던 길을 막아버리고 반대쪽으로 보내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경제 일로 가고 있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거, 그걸 이제 속도를 늦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 궤도에서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특히 2013년에 버냉키 의장의 그 테이퍼링 언급 시점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평가를 내부적으로 많이 해요. 연준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시장에 그런 식으로 충격을 주는 게 연준의 역할은 아니죠. 물론 뭐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위해서 충격을 줄 필요도 있고, 경제가 너무 과열돼 가지고 이건 버블 직전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꽝 때릴 수밖에 없긴 한데, 그게 아니면 뭐 시장의 충격을 덜 주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에서 테이퍼링의 핵심은 금리의 정상화입니다. 장기 금리의 정상화. 그 때문에 장기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